그러면 과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사업 아이템, 나의 서비스를 나는 non-profit으로 해야겠다. 아니다, 나는 for-profit으로 해야겠다. 의사결정을 내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어, 어떤 질문들을 해보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오늘은 네 가지 정도 음,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네, 내가 설브한 타겟 오디언스가 누구인가? 너무나 좋은 질문,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잠깐 떠올려 보세요. 그냥 청소년 이렇게 불어다기 말고 어떤 타겟 오디언스를 그려보고 그 사람의 데모그래픽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20대, 성별은 뭐고, 소득 수준 얼마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성인이라면, 학생이라면 K-12 중에 나는 엘레멘터리, 미들, 하이, 컬리지, 그레지 스쿨, 스튜던트 이게 다 사실은 훨씬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플랜을 짤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보경님이 손을 들어주는데 지금 질문하기 원하시는 거죠? 보경님, 질문하셔도 돼요. 지금, 네.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네. 네. 녹화가 되고 있어서 그런가요, 혹시? 이게 예를 들어 뭐 Read Across Americ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아이들이 독서를 하기 위해 독서를 장려하는 것이 미션인 것 같은데 사실 아이가 직접 읽는 아이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부모가 책을 읽어주라는 캠페인도 있고 그러면 이게 이 타겟이라는 게 가장 마지막에 베네핏을 받는 사람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 그 가족 전부가 이제 리딩을 같이 해라라고 우리가 만약에 캠페인을 한다 거기서 그럼 그 가족이 타겟에 다 포함되는 건지 얼마나 좁게 디파인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진짜. 1, 2, 3, 4로 가면서 그 얘기가 다 나올 것 같아요, 보경님. 그러니까 가장 코어에 있는 타겟은 어린이일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가족과 주변 부모와 가족 모두는 다 베네피시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어 타겟을 먼저 생각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거는 당연히 펀딩. 돈이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없죠. 내가 생각하는 펀딩 소스, 내 사업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페이할 수 있는가? 어, 어떤 비율이 페이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기타 나는 도네이션과 그랜트에 얼마나 의존할 것인가? 나의 사업을 할 때. 물론 하다 보면은 계획한 대로 되진 않지만 당연히 처음에 이걸 갖고 시작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는 있어야 하죠. 네,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타겟을 떠올려 봤을 때 내가 제공한 서비스를 피할 수 없는 대상이 주일 것 같아 라고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대부분은 나는 내 서비스를 피할 수 있는 사람 대상으로 구상을 하고 있어. 이게 되게 다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트럭처예요. 그러니까 거버넌스 관련된 거죠. 나는 나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꾸려갈 것인가. 보드를 구성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오퍼레이션을 내가 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몇 명의 인플로이를 내가 페이드 인플로이를 채용해서 할 것인가 나는 볼런티어 베이스로 갈 것인가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이 스트럭처와 오퍼레이션 시스템에 대한 것도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경님의 질문에 이어지는 건데 스테이크홀더 다이나믹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조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받는 자 이외에도 주변에 수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생깁니다. 그게 나와 같이 사업을 꾸려가는 파트너가 됐을 수도 있고, 나를 지지하는 펀더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돈을 내는 커스터머가 돈을 내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클라이언트는 돈을 내지 않고 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라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해볼게요. 그럼 커스터머도 있고 클라이언트도 있고 그다음에 그 커스터머나 클라이언트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주변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많은 베네피셜이 생기잖아요. 이 전체가 다 스테이크홀더 다이나믹스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다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실 텐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막 텍스트로 쓰셔도 되고요. 도표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내가 만들게 된 오거나이제이션이 생긴다면 그 주변에 형성되는 스테이크홀더 다이나믹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난 그럼 5시트를 해야겠구나. 나는 프로핏으로 해야겠구나. 라는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이런 기준들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실은 여기에 많은 시간을 쏟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사실 파일링을 하는 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조금 와닿을 수 있게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은 토킹 포인트라는 곳이고요. 두 번째 조직은 에누마라는 곳이에요. 이 두 가지 조직의 공통점은 에듀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그런데 토킹 포인트는 501c3 non-profit이고 에누마는 for-profit 스타트업이에요. 비슷한 서비스인데 왜 둘은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갔을까? 그거는 만든 분들의 필로소피, 고울 비전이 다르기 때문이죠. 토킹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에듀케이션 non-profit이고요. 여기에 타겟 오디언스는 로우 인컴 이미그런트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테이크홀더가 다문화 이미그런트 패밀리 아이들, 그다음에 부모, 학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스테이크홀더예요. 그래서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이민 가족의 부모들이 학교 애드민 또는 선생님과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워서 아이들의 학습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부모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가 영어를 거의 못하는 가정에서 그냥 본인의 그 마더텅 랭귀지로 자기가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스프링포인트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자동 번역이 되어서 선생님과 학교에 영어로 전달이 되고요. 선생님과 학교에서 영어로 뭔가 가정통지문 같은 거를 보내면 자동으로 그 해당 가정의 마더텅 랭귀지로 번역이 돼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랭귀지 베리어를 없애자인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영어를 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학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왜 이 토킹 포인트는 5on6 모델을 선택했을까? 네, 내가 만든 서비스를 그대로 받는 커스터머가 가장 중요한 스테이크홀더가 이민 가정의 부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모들이 이 서비스를 페이하는 것이 아니고 가버먼트와 코퍼레이션 펀딩 플러스 학교가 페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머와 베네피시어리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5번스로 가겠다라고 의사결정을 내린 거고요. 이제 반면에 에노마 같은 경우는 여기도 굉장히 소셜 미션이 뚜렷한 스타트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주로 영차일드, 그러니까 한 2, 3세에서 9세 정도의 아이들의 수리 능력과 문해 해결을 위해서 만든 버클리의 본사가 있는 이제 에듀테크 회사인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태블릿에 이제 매트 관련된 거, 그다음 리딩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은 그 타겟 대상이 뭔가 그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아이들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전체 아이들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대로 돈을 내고 페이를 하는 세그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페이하지 못한 세그먼트가 둘 다 존재해요. 근데 여기는 충분히
페이를 할 수 있는 커스터머 베이스가 넓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필 모델로 가고 투자를 받아서 스케일업을 더 빨리 해야겠다라고 미션을 잡고 프로필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처음 만드는 사람의 철학과 비전에 따라서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시를 통해서 이제 드려봤고요.